자, 이제 그림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포인트적인 부분들은 방향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기, 기본적인 곡선 C의 내부를 D로 잡는다라는 거, 특이점의 존재 여부만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82번 바로 보겠습니다. 주어진 곡선 C는 타원이라는 패곡선이 제시가 된 거죠. 패곡선에 대해서 다음 천적분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블라블라 dx 블라블라 dy이기 때문에 f란 벡터 함수에 대해서 f는 마이너스 y, x인 거죠. 자, 이 C라는 패곡선에서 벡터 함수의 선적분은 그림 정리에 의해서 qx-py의 dx, dy로 풀어줄게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PQ이기 때문에 QX는 1, 마이너스 PY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2가 되겠네요. TA. 그럼 지금 타원의 면적 곱하기 2를 할 건데 이 타원의 절편을 찾아주면 타원의 면적이 우리가 타원이 생김새가 A제곱분의 X의 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야 라는 타원에서 타원의 X절편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였을 때 이렇게 생긴 타원의 내부 면적은 파이 AB라는 거를 적분 응용 파트 할 때 우리가 이미 해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단 타원의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기본 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을 찾을 건데 4x의 제곱 플러스 9y제곱은 25라는 이 타원의 방정식을 양변에 25로 나눠주고 25분의 9y제곱은 1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4분의 25분의 x의 제곱 9분의 25분의 y제곱은 1이야. 따라서 x절편은 2분의 5 y절편은 3분의 5라는 xy 절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파이의 x절편 y절편 이렇게 정리하면 3분의 25파이가 이거 전체의 값으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방향성, 반식의 방향 플러스 방향 언급한 거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야 라고 결정하면 되겠죠. 자, 18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곡선 D라는 거는 자, 곡선 C가 D거죠. D는 Y는 X의 제곱 XY 평면 기준으로 Y는 X의 제곱과 Y는 1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D가 되는 거고 그거의 경계 C는 D의 경계를 주고 있네요. C를 따라서 반식의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주어진 곡선 C가 제시가 된 거구나. 반식의 방향이 C가 된 거예요. 그 C에 대한 선적분값을 구하세요. 벡터 함수가 제시가 된 선적분인 거기 때문에 나 이건 그림 정리에 의해서 qx-py의 dx, dy를 풀어줄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p 블라블라 dx 블라블라 dx pq가 되겠죠. 그럼 q를 x로 미분하니 3 x의 제곱 마이너스 py는 p를 y로 미분하는 거니까 2x 제곱인가요? dy dx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적분함수는 x 제곱으로 결정되겠네요. 그럼 지금 y 범위는 자 x제곱의 dy dx라는 이중적분의 범위를 잡을 건데 자 y가 1인 직선과의 교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럼 이 구간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y는 x제곱이란 포물선부터 1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요. 나머지 차근차근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제곱은 상수 취급해주고 y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하면 y 그 값에 1-x의 제곱이 들어가서 이 함수는 우함수네요. 난 그러면 0부터 1까지 구한 걸 2배 시켜줄게가 되겠죠. 마음대로 범위가 대칭선이라고 해서 곱하기를 한꺼번에 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연산은 이제 1변수에 대한 적분을 넘어왔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확인한 거였고요. 그러면 이 값은
x제곱 마이너스 x 4승이 되었고 적분해서 2 건드리지 않고 적분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로 아주 가볍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5분의 5 빼기 3으로 정리하니 15분의 답은 4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183번의 문제의 값은 3번이었습니다. 자, 184번에 C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일 때 다음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 값을 구해봐. 그럼 나는 당연히 그린 정리에 의해서 qx-py를 쓰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블라블라 dx, p, 블라블라 dy, q를 x로 미분하니 2x가 됐고 p를 y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였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dA. 그럼 이 값은 2 곱하기 선형성을 이용해서 x의 da와 플러스 2 곱하기 1da로 정리가 되는데 연산의 편의상 우린 지금 C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 거, 3인 원인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D에 대한 P적분 함수 1에 대한 이중적분 값은 D의 면적 9파이가 만들어져서 요 값은 18파이가 됐어요. 그런데 요거를 열심히 계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X바라는 거를 공식은 D의 면적분에 모든 점에서 밀도가 일정하다면 XDA라서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양변의 면적 곱하면 이 값은 X바 곱하기 D의 면적이잖아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 원의 내부 중심이 X바 Y바는 0이므로 0 곱하기 D의 면적을 해도 어차피 이 값은 0이잖아. 0으로 사라지는 걸 바로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 18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하지 않고 한 방에 오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8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벡터 함수에 대한 걸 선적분을 계산하세요. 근데 C는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2인, 3인 원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 연결 영역이네요. 이 영역에서 이 벡터 함수가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린 정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린 정리에 의해서 P Q이므로 qx-py에 대한 이중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q를 x로 미분하게 되면 1, p를 y로 미분하게 되면 x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도 마찬가지 d의 면적 마이너스 xda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값은 d의 면적은 전체 9파이에서 큰 원의 면적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게 되면 9파이 빼기 파이라서 8파이가 정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 값을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 극좌표로 바꿔내면 아래 범위 1부터 3까지 x는 r 코사인 세타에 r dr d세타가 돼요. 그럼 이 값은 0으로 결정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질문 하겠지. 선생님 이것도 얘도 이 이중연결 영역에 대해 무게중심을 0,0이라고 잡는다면 무게중심 상식상 그 공면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건데 느낌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얘도 x바 곱하기 d의 면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d라는 영역을 분할해서 생각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요 영역의 x바는 0,0이잖아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계산해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8파이로 결정하고 넘어갑니다. 자, 186번 문제는 4개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쌤이 이 문제를 왜 여기다가 넣었냐면 이제 4번 때문에 4번. 자, 4번 나머지는 선적분이 아닌데 4번만 선적분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넣은 거고 나머지는 공식 차원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넣은 거였습니다. 그럼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이 선적분인 거니까. 자, 4번에서는 난 C는 반지름 1인 원이래.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qx-py의 da를 할 건데 pq 얘가 q죠. 얘가 p가 되겠죠. 그럼 px는 1, 마이너스 py는 마이너스 1이라서 이 값은 2가 되고 약분하면 d의 면적인 거구나 해서 지금 이 벡터 함수가 의미하는 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벡터 함수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d의 면적 파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무한급수의 합이에요. 이 무한급수의 합이
교대급수이고 여기는 이 부호가 1357이라는 홀수로 움직이네요. 그럼 풀마 홀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탄젠트인 거죠. 이 값은 4 곱하기 원래 x에 2n 플러스 1승인데 그 x에 1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아크탄젠트 x 자리에 2를 집어넣은 거구나. 이 값도 파이야. 이게 동일한 값을 갖네요. 자, 2번도 마찬가지 1 플러스 x제곱분을 적분하게 되면 아크탄젠트 x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인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물론 우함수가 수렴이기 때문에 0부터 무한대까지 2배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2배,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2 곱하기 아크탄젠트 무한대는 2분의 파이. 따라서 이 값도 파이야. 그럼 지금 파이가 안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겠네. 지금 3번은 극좌표로 바꿔내 보겠습니다. 3번에서 XY 범위가 XY 보면 전체 범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는 세타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 회전하면서 원점과의 거리를 0부터 무한대로 가져가면 되는 극좌표로 바꾸는 거죠. 1 플러스 R 제곱에 R, dR, d세타. 푸베인 정리에 의해서 2파이가 밖으로 튕겨 나올 거고요. 덩어리 미분의 밖에 걸려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덩어리분의 1이었어요. 근데 속미분하면 2R인데 2가 없었어. 왜? 원래 2분의 1이 있었거든. 구간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파이에 마이너스. 자, 나는 이 마이너스가 불편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순서를 무한대부터 0이라서 0 넣으면요. R 값이 0 넣으면 1,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0. 이 값도 파이네요. 그럼 답은 5번인가 보지. 이렇게 답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그럼 5번의 값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값은 사실은 A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대충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90도를 두 개로 쪼개는 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팁이 되겠죠. X, Y 평면상에서 90도를 두 개로 쪼개고 코사인의 부호는 자, 얘는 단순하게 부호만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코사인의 2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데 양변에 1을 더했으니 0과 2 사이가 되겠네요. 그럼 세타가 0을 집어넣으면 R값은 2가 될 거고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이 값은 1 나오겠네요. 4분의 파이 나오면 1 나오나? 1 나오네요. 1. 그럼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0.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R의 부호를 이 값은 A로 놓고 R이 1 플러스 코사인의 2세타 형태를 잡기 위해서 세타 값이 0일 때 4분의 파일 때 기본주의가 파이니까 파이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일 때 4분의 3파이 기본주의가 파이인 거니까 거기 파이까지. 그럼 그때 R 값은 코사인 2 곱하기 0은 0. R 값은 2가 되겠네요. 4분의 파이 들어가면 1, 2분의 파이 들어가면 0, 4분의 3파이가 들어가면 0, 다시 1, 파이 들어가면 2. 그럼 지금 2, 1, 0, 하나, 2, 1, 0, 하나, 2, 1, 0, 하나.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전화번호 같은 거예요. 자, 2, 1, 0, 다시 하나. 다시 2, 1, 0, 하나. 그럼 그래프의 기형은 2, 1, 0, 하나, 2, 1, 0, 하나, 2,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파이 동안 얘가 두 바퀴를 돌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그 범위가 얘가 2a까지 가겠죠. 그럼 나 요만큼의 면적만 구해서 곱하기 4 해야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인 거니까 2분의 1에 r제곱의 d세타인데 세타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구하면 총 4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2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제곱은 이 값 a로 보겠습니다. a제곱 꺼내고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1 플러스 2 코사인의 2세타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인 거니까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인 거니까 그냥 코사인 2세타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d세타.
자, 왈리스 공식을 이용할 거라서. 그러면 1 적분하면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0. 속미분한 2가 걸려있죠. 코사인 2세타를 적분했더니 사인의 2세타.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어차피 0. 얘 필요 없네요. 0. 0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얘만 적분할 건데 다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의 2세타 전체 제곱에 d세타를 적분할 건데 2세타를 t로 바꾸면 t제곱 2세타를 t로 바꿨고 2 곱하기 d세타는 dt 나누면 d세타는 2분의 1 dt t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이 값은 그러면 2분의 1 건드리지 않고 제곱이네 2, 1, 2분의 파이가 총 2개가 있어. 그러므로 답은 4분의 파이. 요 값은 4분의 파이. 그럼 지금 이 a제곱 곱하기 4분의 3파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a라는 값이 3분의 2루트 3인 거니까 제곱하면 9분의 4, 3, 12 곱하기 4분의 3파이.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 약분하면 3의 6, 2. 답은 그래서 2파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다른 거야. 값이 달라. 라는 이렇게 보이는 방법인 거고, 사실 5번 같은 형태는 단독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툭 튕겨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187번 문제 보겠습니다. 187번에 F라는 벡터 함수. 반식의 방향의 유향곡선 C라는 거는 반원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반원이야. 반지름 1인 원인데 세타 0부터 파이인 거니까 0 넣으면 1,0 2분의 파이 넣으면 0,1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곡선 C가 제시가 된 거예요. F라는 벡터 함수에 대한 다음 선적분 값을 구하래요. 블라블라 dx 블라블라 dy. 이거 하나로 봐도 상관없는 거죠. 곡선 C가 동일한 거니까 인테그랄을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 없어. 굳이 정의로 풀 생각은 없어. 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말 좀 바꿀게요. 정의로 풀 생각은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정의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포텐셜 함수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F라는 벡터 함수가 현재 y 플러스 y 코사인의 xy 컴마 마이너스 x에 플러스 x 코사인의 xy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앞에 있는 값은 p, q가 되겠죠. py는 1 플러스 코사인의 x 여기는 곱미분 들어가겠죠? 곱미분 하게 되면 앞에가 미분했고 뒤가 적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의 xy고 속미분 y로 미분한 x가 또 튕겨 나오겠지? 그럼 xy가 되겠네요. 그럼 qx는 x로 미분할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의 xy 마이너스 xy의 사인의 xy였어요. 따라서 py와 qx가 같지는 않네요. 얘 보존적 벡터장을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런데 곡선 C를 대입해서 풀기는 너무 복잡해 보여. 그래서 얘 닫겠습니다. 닫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C1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CFDR과 C1의 FDR을 더하는 거는 패곡선이므로 QX-PY로 풀어내고 이 값을 넘겨주면 나는 CFDR이라는 선적분 값을 구할 수 있어. 그 값은 그린 정리값에서 뺄게. C1의 FDR의 값을. 자, 이렇게 풀겠죠. 자, 그럼 먼저 이 그린 정리 QX-PY부터 해버릴게요. 자, QX에서 PY를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 빼면 사라질 거고 빼면 사라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2만 남았네.
이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D의 면적. 근데 D의 면적은 현재 반원인 거죠. 반지름이 1의 반원. 곱하기 2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의 면적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은 파이가 된 거였어요. 두 번째, 이제 C1에 대한 선적분을 할 건데요. C1이라는 거는 X축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C1은 RT라고 해서 X는 T, Y는 0, T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때 F라는 벡터 함수는 X가 T, Y가 0이라서 Y가 0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값은 0, Y가 0이 들어간대요. X는 T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T 플러스 T가 된 거예요. 뭐야? 0 나오네? 이 값도 0이네요. 0,0. 그럼 당연히 곡선 C1에 대한 FDR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값 0이네요.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파이였어. 그러므로 문제가 주어진 187번의 값은 곡선 C에 대한 한적분 값은 마이너스 파이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파이.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 정리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복습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